주민등록법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기초지식 쌓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초지식 쌓기 두 번째 시간에는 국적법, 가족관계등록법과 관계되어서 주민등록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입니다. 출생으로 인한 주민등록, 그 다음에 신규등록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부분 헷갈려 하는 이유가 국적법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법과 관계 속에서 주민등록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그리고 주민등록법으로 이어지는 주민등록의 관계를 이해하면 업무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기초지식 쌓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첫 페이지에 요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권 앞에 써 있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해외에 나가서 어디를 통행할 때 여권, 패스포트를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고 이 사람을, 그 소지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전제 때문에 이 업무가 잠깐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주민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신고되어 있어야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주민등록법을 접근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식 쌓기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기초지식이 쌓이면 더욱 주민등록 업무 하기가 편안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 들어가 볼게요.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여러분들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신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는 엄연히 법이 다릅니다. 그 법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를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44조 46조에 따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령이었고 바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이 있고 대법원 선례 예규를 통해서 그 규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출생신고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법에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있는 거죠. 6조, 10조, 11조, 12조. 6조는 등록대상, 10조는 신고사항, 11조는 신고의무자, 12조는 합숙사의 신고의무자입니다. 서식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호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신고는 시행령 별표 10호 서식으로 하면 됩니다. 거주자용, 영주기국자용. 맨 밑에 먼저 가볼게요. 관계. 주민등록법 14조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라고 하면서 1항에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 등록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서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주민등록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대신하지는 않고요. 출생, 그 다음에 사망 등이 출생 쪽 가족관계등록법 중에서 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는 일단
민원인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신고서 10호서식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10호서식 쓸 일을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혼동해 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자, 출생신고는 기한이 출생 후 1개월입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래서 요거는 초일 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태어나면 2월 28일까지가 역일 계산 방식으로 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2월 2일 날 태어나면 3월 1일까지가. 근데 그 주민등록 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신고를 가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4일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출생 후 1개월의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써 있는데요. 요 중에 하나만 써놨습니다. 혼인 중일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자, 신고 의무자는 주민등록 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와 세대 관리자가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근데 신고 의무자 역시 이걸로 신고를 하면 이걸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출생 신고서 양식에 세대주를 써놓는 칸이 있습니다. 자, 장소 제한 여부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불문하고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 신고는 국내에 있을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리관서는 가족관계 등록 관서 및 주소지 동사무소가 되겠죠. 출생신고 받는 곳.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하는 겁니다. 주요 업무는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하고 11호 통보로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 관서로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죠. 주민등록 관서에서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 주소를 등록해주고 최초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12호 통보로 그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생 신고서만 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둔감한 편입니다. 둔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2호 통보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등록 관서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 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다른 것을 한번 도표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장 가세요. 이번에는 국적법, 가족관계 등록법, 주민등록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되어야 가족관계 등록도 할 수 있고 주민등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동사무소는 요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요 업무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관서는 또 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방법은 총 국적법을 털어보면 이렇게 출생, 인지, 귀하, 수반취득, 국적회복, 국적판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출생하자마자 바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해외 출생 시 주민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 출생 시 주민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출생 자녀는 한국으로 입국했을 경우에 그때 주민등록의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업무하기가 편합니다. 하단에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21조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정리해 보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서 가름되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다음 각과 같다. 출생, 사망, 그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이 아닌 거는 가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화, 수반취득, 국적예보,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동사무소 방문하라, 동사무소 방문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사무소 방문해라. 여기는 11호 통보가 오더라도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는 뭐냐면 미성년 외국인을 모가 인지신고하는 겁니다. 전제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과정이죠. 귀화,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수반취득은 외국인 엄마가 자기 외국인 미성년 자녀를 같이 신고하면은 또 같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이 여러분들 골치 아프실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데, 이 외국 국적 동포가 다시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적 판정이라는 것은 좀 드문데요. 나는 국적을 상실한 적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 국적 판정 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뭔가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법 93조에 보면은 인지 등에 따른 국적 취득의 통보, 귀화 허가 통보, 국적 회복 허가 통보, 국적 선택 등의 통보,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주겠죠. 작업을 해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출생신고로 보통 동사무소 하니까 통보가 안 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11호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동사무소 방문 알아서 요새는 잘 하죠. 동사무소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은 외국 국적 불행서 서약서 혹은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은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필리핀 아니면 캄보디아 이런 데는 불행사 서약서만으로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적 판정, 이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기재하고, 그래서 신규 등록하죠. 인지귀화 역시 국적법에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로 인한 국적을 취득하면 인지 등에 따른 국적 취득 통보를 법무부 장관이 가족관계 등록관에서 해줍니다. 귀화가 통보하면 법무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등록관에 통보해줘.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데 신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법 6조, 10조, 11조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시행령 10호 서식으로 하는 거죠. 국적회복은 재등록입니다. 자, 재등록이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주민등록이 한번 되어 있었다가 말소되고 나서 다시 재등록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규 등록하는 6조, 10조, 11조가 아니라 시행령 32조로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국적 판정은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도 할 수 있고 재등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숲을 보는 의미에서 국적법,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요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보면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자료죠. 귀화 허가 흐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 흐름도에 쭉 밑에를 보면 주민등록 요게 있죠.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신청 접수를 하고 뭐 필기시험 면접 심사를 하고 기하 요건 심사를 해서 기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심사 결정이 되고 요 심사 결정을 관보에 고시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관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를 해주죠. 법무부에서. 그러고 나서 1년 내에 외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 되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어요. 국적회복허가 흐름도도 볼까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쭉 이와 같은 흐름으로 심사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고 외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 흐름대로 오는 거죠. 과거에 인지가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외국인 상태에서 내가 인지신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민원인한테 주민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인지신고하는 대상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해야 그때 요건을 수리해야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나서 그때 외국적 포기까지 하고 나서 그때 주민등록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요 흐름에서 앞에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민원인이 왔는데 주민등록 해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잘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게 최근에 가끔 몇 번 제가 접한 사례인데요.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번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판정 통지 확인서를 받고 국적 판정 통지서를 받고 국적 판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성명, 생년월, 성별, 예정, 등록기준인지 등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등록기준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요 사례 역시 그 가족관계 등록법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 등록한세 오고 등록기준인지 확인이 되면 그때 주민등록 하는 거죠. 요 절차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적, 가족, 그리고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큰 틀에 큰 나무 숲을 보는 노력을 이번 시간에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이 주민등록부 업무하는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좀 쑥스러운데요. 이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